하루 술 세 잔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르고 지나온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벼운 음주, 한두 잔의 여유가 사실은 뇌를 11년이나 앞당기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출혈성 뇌졸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절반 가까운 분이 생을 잃고 살아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분명 가족에게도 도움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동안 3가지 핵심 메시지를 반복해 드릴 겁니다. 하나, 일주일 술 세 잔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둘, 이 위험은 이미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 지금부터 줄이기만 해도 뇌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오늘 영상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서 더 천천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출혈성 뇌졸중, 흔히 뇌출혈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전체 뇌졸중의 일부지만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절반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분들 중 3분 중 1분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삽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은 10명 중 2분뿐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로 마주해야 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세 잔이라는 기준이 결코 가벼운 기준이 아닙니다. 작은 방심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술을 꾸준히 일주일 3잔 이상 마신 분들은 뇌출혈이 평균보다 11년이나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갑자기 60대 초반에 쓰러졌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많은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습관적인 음주였습니다. 뇌출혈은 원래 70대 전후가 많은데 술을 즐기신 분들은 60대 중반, 심지어 그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음하신 분들은 출혈의 크기 자체가 더 컸습니다. 연구에서는 약 70%나 더 넓은 부위에서 출혈이 퍼졌다고 합니다. 뇌는 매우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70%의 차이가 회복 가능성과 생존율을 크게 바꿉니다. 출혈이 크면 뇌압이 빠르게 오르고 뇌 기능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술 세 잔은 단순히 조금 많이 마시는 습관이 아니라 뇌출혈을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불러오는 조건입니다. 이쯤에서 내가 과연 위험군일까? 하고 마음이 움직이셨을 겁니다. 시니어라면 이 질문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거의 대부분 혈압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고혈압 여부를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벽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혈압이라도 부담이 더 크게 갑니다. 여기에 술이 더해지면 이 벽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빨리 옵니다.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시니어에게는 음주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압력을 버티기 위해 계속 긴장합니다. 그런데 음주는 혈압을 갑자기 올리고 혈관벽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누릅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를 강하게 틀어버리는 것처럼 부담이 확 올라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은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새거나 터집니다. 이 단순한 변화 한 번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술은 혈압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혈소판도 감소시킵니다. 혈소판은 피가 멈추게 해주는 작은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음자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소판 수치가 더 낮았습니다. 즉 혈관이 터졌을 때
출혈을 막아줄 방패가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손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것은 뇌출혈의 생존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술이 두 방향에서 동시에 위험을 키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MRI에서 보이는 미세혈관 손상도 더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 깊은 곳에서 혈관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균열들이 누적되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나는 평소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제 몸에서 보이는 신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신호는 어지럼증입니다. 휘청하는 느낌이 가끔 반복된다면 이미 뇌혈류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아프거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때로는 코피가 작거나 맥박이 일정하지 않은 느낌도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들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증상처럼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위험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더 심해진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누군가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변 분들께 꼭 한 번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 3잔 이하입니다. 이것이 국제연구에서도 확인된 기준입니다. 중요한 점은 매일 조금씩 아니라 전체를 합쳐 3잔 이하라는 것입니다. 맥주 3캔, 소주 6, 7잔, 와인 3잔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만 지켜도 뇌출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식사 때 곁들이던 술을 다른 음료로 바꾸는 것, 모임에서 첫 잔만 함께하고 이후에는 속도를 늦추는 것, 병을 시켜놓고 자동으로 따라 마시는 상황을 피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술을 줄이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도 있습니다. 첫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한 번 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소리 없이 오르는 혈압을 잡아주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염분 줄이기입니다. 국물과 젓갈, 짠 김치는 혈압을 올리는 가장 강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이면 좋습니다. 이 3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바로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더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술을 줄였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분명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뇌혈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세혈관 손상도 더 진행되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기억력이 나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변화에 꽤 빠르게 반응합니다. 뇌는 회복 능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줄이는 선택이 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일주일 술 3잔은 뇌출혈을 11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둘, 술은 혈압을 올리고 혈소판을 낮춰 위험을 2배로 키웁니다. 셋, 지금부터 단 한 단계만 바꿔도 뇌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